네, 나스닥이 3거래일 연속 2%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는 트럼프 주장과 달리 중국 측에서는 지금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고 있어서 시장 불안은 여전히 잠재해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미증시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상승 흐름 같이 해주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다양한 변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정다운 LS증권 투자전략팀 수석 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있었는데요. 영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영향은? 일단 가격으로 놓고 오면 저는 조금은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베센트 재무장관이 긍정적인 호평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직 세부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로 인한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약간은 유보적인 태도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보니까 관세 협상이 3분기 이전에 타결된 가능성이 크다. 이 시나리오에 무게를 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전망하시는 근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총 두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3분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근거는 2026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두 번째 요인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결국 3분기에 미국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국채 발행을 받아줄 만한 매수 주체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3분기 이전에 미국이 관세와 관련한 협상들을 상당히 좀 진행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중간선거가 26년 11월에 있습니다. 이 중간선거에서는 상원에서 34석을 교체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원에서는 전부를 이제 선거를 통해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하원의 다수당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적인 동력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선거에서 중요한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하는 정책들이 경기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긍정적으로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 하반기 정도에는 바텀아웃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이전에는 긍정적인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요인으로 말씀을 드렸던 국채 발행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은 미국이 예산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고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통과나 협상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3분기부터 통과가 돼서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은 자명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국채에 대한 순매도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무언가 좀 조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 3분기 이전에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계시고요. 약달러 얘기를 해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 기간에도 공공연히 자신은 약달러를 선호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포인트를 하회를 하면서 미국 자산 시장에서 오히려 또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목표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달러 약세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어느 정도는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달러 약세라는 부분이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스티브 미란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는 좀 부작용으로 우려를 했던 요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강하고 반발이 심하게 나타났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약간은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과정으로 정책 스탠스를 기존의 강경 일변도에서 약간은
스탠스를 낮추는 완화적으로 가는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티브 미란 보고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티브 미란 보고서가 한동안 좀 화두가 됐습니다.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하는 정책들이 이 스티브 미란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미란 보고서를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요. 이 스티브 미란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결국 미국이 제조업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달러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달러는 왜 강하느냐? 준비 자산으로서의 가격의 둔감한 수요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달러의 어떤 준비 자산으로서의 수요를 약간은 낮추면서 그로 인해서 제조업이라든지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작용으로 제시를 했던 게 달러 자산에 대한 비선호 현상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짧은 시간에 과격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걱정하던 우려 요인들이 좀 더 강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예상보다 강한 정책의 부작용이 있었다.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또 대응할지가 중요하게 될 텐데요.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려했던 부작용이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관세와 관련된 협상들을 조금은 더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그리고 무역 수지를 개선시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들 텐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환율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또 빠르면 다음 달 정도가 되면은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에 대한 지정들이 나올 텐데 환율 보고서가 나올 텐데 그를 통해서 상대 국가의 자국 통화를 좀 강세를 유도를 함으로써 달러를 약세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예산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통과를 시킨다든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제 혜택이나 제조업을 강화시키는 부분 혹은 알래스카 LNG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자극을 하면서 성장을 촉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금은 정책 스탠스, 정책의 포커스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가계가 보유한 이제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굉장히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좀 원망이 있었고요. 지금 물론 뭐 증시는 좀 회복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간 선거가 말씀하신 대로 좀 중요한 이벤트인 만큼 증시 부양을 위한 어떤 트럼프 정책의 움직임도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미 그런 압박감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스탠스를 강경일변도에서 약간은 낮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물론 경기가 너무나 탄탄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짧은 침체 정도는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왜? 두 개 분기 정도의 침체가 나타났다가 급격하게 V자 반등을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의 소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24년도에 미국 경제가 예외주의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강했던 부분들이 사실 GDP에서 구성 요소별로 지출 항목별로 보면은 소비 수요가 강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소비 수요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관세 부과 이전에 소비를 앞당겨서 진행을 한 상태이고요. 더불어서 실질 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용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얼마나 더 소비를 강하게 이어나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제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다음 달부터는 이제 상환 유예를 시켰던 부분을 다시 상환을 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정책 목표 중 하나가 제조업의 부흥이었습니다. 최근에 미증시가 반등에 나서주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기술주가 그래도 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다른 섹터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 빅테크보다는 다른 쪽에 좀 무게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라고 하면은 빅테크 종목들 너무나 좋죠. 너무나 탄탄하고 네. 현금도 많고 성장해 나갈 동력도 많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부과를 함으로써 EU라든지 다른 국가들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 EU 집행위에서도 빅테크 종목들에게 과징금을 좀 부과하는 모습을 보였고 구글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도 반독점법 소송이 지금 걸려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장을 약간은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빅테크가 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낮아진 주가에서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지금이 당장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드리지만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는 제조업 강화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빅테크의 성장성이 재차 확대된다라기보다는 빅테크 이외의 시클리컬, 제조업, 산업재 이런 쪽으로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성장의 무게추가 좀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변수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관세가 어느 정도 협상이 되면서 규제가 거의 철폐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저는 빅테크가 다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당장의 기본 시나리오는 네. 빅테크보다 다른 쪽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빅테크들보다는 다른 쪽도 좀 같이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AI가 한참 뜨거울 때 증시 주도력이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번져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AI 산업 버블론도 좀 있었고 그럼에도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 섹터는 좀 주목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저는 성장주 쪽보다는 시클리컬이나 가치주 쪽이 조금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팔란티어라는 종목 자체가 주식으로서 매력 있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팔란티어의 사업 모델 자체가 AI가 갈 수 있는 최종적인 진화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팔란티어에 대한 영상들을 좀 살펴보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AI 솔루션이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방안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AI가 갈 수 있는 최종 진화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AI를 기반으로 한 성장주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팔란티어의 솔루션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지식들을 팔란티어 모델에 다 심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빠르게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걱정을 저는 좀 갖고 있어서 아직은 조금 유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미증시 흐름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유동성이 비미국 증시로 흘러가면서 상대적으로 비미국 증시들의 수익률이 좋았고요. 우리 시장 코스피만 보더라도 현재 상호관세 발표 이전까지 회복한 수준입니다. 미국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의 수익률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비미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빅테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빅테크라는 종목도 사실 이때까지의 성장이 너무나 눈부셨고 탄탄합니다. 근데 이걸 글로벌 증시로 좀 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이 빅테크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까지 너무나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낮아진 주가에서는 반등 탄력,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반등 탄력이 높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드리지만 그 이유를 생각했을 때에는
때는 그래도 성장이 쏠리느냐 아니면 흩어지냐라고 했을 때 저는 흩어지는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성장에 대한 얘기를 넌지시 좀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미국이 강할 것이냐 비미국이 강할 것이냐는 네. 상대적인 경기 모멘텀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까지는 미국이 강했던 시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이후 지금부터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낙폭 과대에서 반등할 때는 미국이 강하겠지만 그 이후의 성장에 대해서는 비미국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미국을 바라봤을 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소비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둔화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보다 큰 관점에서는 재정 정책에 대한 문제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미국은 재정 효율화를 추구를 하는 국가이고 비미국 국가들은 미국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확장 재정을 통해 성장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비미국이 조금은 나은 시기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비미국이 나을 수도 있다. 수익률 측면에서 비미국 증시가 호조를 보일 것이다. 기대감은 뭐 있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뭐 우리 시장 조금 순매수는 하고 있긴 한데 뚜렷하게 한국 시장을 매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 증권사라든지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언제 돌아오느냐라는 부분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 순매수가 들어올 때 지수에 대한 결정력, 저희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투자 주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지수 역시도 상방이 좀 열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왜 지금까지 안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증시를 좀 바라봤을 때 저희는 변화 요인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선물 수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5년 6월물 코스피 200 선물을 바라봤을 때 3월 중순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시키고 그리고 선물 롱베팅을 조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는 미결제 약정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4월 9일에 미국에서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유예를 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베팅들을 외국인들이 다 걷어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게 어제까지 증시에서 미결제 약정이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순매수를 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같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입은 여전히 좀 유효한 스토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을 보면 3월장도 그렇고 4월장도 관세라는 불확실성 속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로 보면 PBR 0.8배 부근에서 지금 그래도 좀 하방이 지지되는 모습인데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순매수도 기대되는 현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 상방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하방은 어느 정도 닫혀 있는 상태에서 네. 상방을 모색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한 달 좀 넘었나요? 이전에 방송에 나왔을 네네. 때 한국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박스권의 상단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런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너무나 안 좋은 요인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이제 어제 우리나라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더라도 어느 것 하나 좋아 보이는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러한 안 좋은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는 상당히 반영돼 있는 레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코스피 PBR 데이터를 꾸준히 좀 추적을 해보면은 0.8배 초반이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됐을 때 나타나는 지수 레벨입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는 0.83배, 84배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가격 자체가 우려 요인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한 상태이다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네. 하고 있고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 앞으로는 조금 시간은 걸릴지언정 그래도 아래보다는 위쪽으로가 좀 더 열려 있는 시장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보다 위쪽이 열려 있다. 작년 하반기에 이제 기업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되는 것이 시장에도 좀 큰 부담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컨센서스 하락세가 좀 잦아든 것 같고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 상단을 찾아가는 과정에 긍정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당장은 이익 컨센서스가 1분기 자체가 생각보다 좀 잘 나오고 있고요. 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하락은 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게 좋냐 나쁘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평가절하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면은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는 배경에는 다른 요인들이 있을 것이고 이 요인들이 앞으로 몇 개 분기는 더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의 변화이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상황 같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오늘과 또 내일, 어제와 이렇게 또 하루하루 달라지는 관세 정책 하에서는 지금 1분기의 실적이 좋았던 게 앞으로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절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수가 이렇게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 하반 경직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실적이 좋은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연간 실적을 바라봤을 때에는 아직은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수가 그래도 좀 하방을 딛고 상방으로 추세를 돌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어떤 기준을 우리가 삼으면 좋을까요? 네, 저는 좀 길게 바라봤을 네. 때는 관세라든지 뭐 이런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있는 업종들을 좀 선호를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아직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개별적인 종목들, 개별적인 이슈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아이디어로 제시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턴어라운드 종목들을 좀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종목을 어떻게 좀 선별을 하냐라고 했을 때 당장의 1분기 실적은 이익단이 YOY나 QOQ나 역성장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그런 연유로 인해서 주가 자체는 상당히 낮아져 있는데 2분기와 3분기 실적을 바라봤을 때에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선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 저희가 좀 제시드리는 종목은 13개 종목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CJ 대한통운, BGF 리테일, 테크윙, SK 네트워크스,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이노션, 넥스틴, 솔루스 첨단 소재, 컴투스, 터니키스템, 에코마케팅, 뷰웍스, 그리고 한미글로벌까지 이런 종목들을 저희는 좀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종목들 개별주를 짚어주셨는데 큰 그림으로 이제 섹터를 볼 때 낙폭 과대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낙폭 과대는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뭐 반도체가 있을 텐데 섹터는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당장은 조선이 너무나 핫합니다. 네. 조선 같은 경우 실적도 잘 나왔고 성장에 대한 스토리도 너무나 탄탄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선 쪽들을 팔라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와서 추가적으로 좀 포지션을 늘려나가기에는 저는 좀 부담스러운 영역에 그렇죠. 접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뭐 앞에서도 여러 가지 나왔지만은 낙폭 과대 관점에서 자동차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레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역시도 낙폭 과대 접근해서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업종단에서는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운송 쪽을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나라 성장률이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는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사실 우리나라만 이런 뭐 추경을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 쪽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송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항공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으로 제시를 드리고 유군 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추경에 의한 내수 진작이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유군 쪽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반도체, 건설, 운송 섹터까지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고요. 관세 협상 뭐 일정 부분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그간 관세 우려에 좀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좀 호재가 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시된 관세율이라는 부분이 최악의 상황에 부과될 수 있는 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해 나간다는 게 이 관세율을 낮추는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 대응 전략까지 좀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전략 우리 가져갈까요? 지수라든지 뭐 종목이라든지 주가에 대한 저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레벨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냐 아니면은 충분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냐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에는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게 충분히 좀 매력적인 위치에 있지 않나. 다만 뭐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언제 관세가 확정이 되고 그게 또 얼마나 좋을지 얼마나 나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격은 확실합니다. 지금 가격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우려를 반영을 했는지를 조금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업종이나 종목이라는 부분들을 열심히 좀 스터디해서 잘 좀 발굴해 나가는 시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수는 상단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우리 증시 밸류나 가격이 분명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종목 발굴에 집중해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다운 LS증권 투자전략팀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